안녕하십니까, 김범준입니다. 오늘의 우치대강호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양정동 아이파크 2차 개발 이익금 142억 원 안 받나 못 받나, 이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아이파크 2차 개발 이익 환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정산금을 제때 받았었으면 지금 아시겠지만 상동, 수양동, 거기 상동 쪽에서 진입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상동 쪽에서 상문고등학교 앞에 지나가지고 쭉 진입해 와서 양명초등학교 지나서 저기 수양동까지, 수월까지 내려가는 그 도로가 사실은 벌써 나섰어야 되는 도로예요. 근데 이게 제때 못 나다 보니까 애들 학교 등하교 때 불편하죠. 지금 거기 사는 사람들도 다 어렵죠. 보통 이 정도 아파트들이 들었으면 15m 넘는 25m 가까운 도로들이 쫙쫙 들어서가지고 훨씬 살기 좋고 편리한 도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특혜를 주면서 아파트를 지켜놓고 도로를 제때 못 내가지고, 심지어 그 도로로도 우리 세금, 그제 시민들 세금으로 지방채 발행해서 내주는 이런 일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빨리 받았으면 벌써 도로가 났을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공사가 안 끝났는데.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상동, 수양동, 요 도로를 이용하는 이쪽 사람들입니다. 이거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지금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그제씨가 받으리라고 예상했던 금액, 지금 거의 한 푼도 못 받는 걸로 방향이 지금 틀어져서 진행돼가고 있습니다. 농림지를 풀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주면 사실상 엄청난 특혜죠. 근데 통상적으로 개발 이익금이 엄청나게 생기니까 그걸 당연히 환원 받아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든 그 아파트 주변에 자기기반 시설을 만들든 문서상으로 서로 협약도 하고 했는데, 결국엔 지금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 들어가는 여러 도로를 만드는데 그제씨가 지방채를 발행해가면서까지 돈을 만들어서 하게 해줬어요. 원래 계획은 나중에 개발 이익 정산금을 받고 나면 그 지방채 발행했던 거 털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던 모양인데, 지금은 그대로 시민 세금으로 그대로 다 쓰게 된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그래서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양정문동지구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권민호 전 시장의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시행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노정이 됩니다. 왜? 농림지를 변경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주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 예산으로 도로까지 만들어줬으니까 당연히 특혜옥이 생기죠.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은 경상남도 소관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그제씨가 최초의 사업 시행자하고 협약을 맺었던 내용을 가지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봅니다. 이때 당시에는 전체 사업부지 를 다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일부 토지를 그제씨에 기부 체납 받는 걸로만 올렸어요.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거 엄청난 특혜다, 문제된다 해가지고 부결시켜버립니다. 그 뒤에 그제씨가 2차로 다시 올립니다. 내용을 좀 변경해서 두 가지를 더 플러스합니다. 하나는 엄청난 특혜라고 하니 수익금을 업체 측에서 한 10% 정도만 딱 갖고 가고, 그 나머지 생기는 금액이 얼마가 되든 전부 다 기부체납하겠다. 요게 하나. 대신에 수익금 10%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체크할 거냐, 그건 그제시와 그제시민이 인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 CM회사에 의뢰해가지고 투명성을 제고해서 공개까지 하겠다. 요 정도 되니까 당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오케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이 됩니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아파트 사업이 추진이 되죠. 일반 시민도 잘 몰랐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16년도에 이런 자료가 하나 툭 나옵니다. 경상남도가 그제시를 종합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 내용이 쭉 중에 여기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을 소홀히 했다, 그제시가. 개발 이익 정산 절차를 소홀히 해가지고 231억 원의 어떤 개발 이익이 생겼는데 142억 정도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절차를 소홀히 했다, 빨리 받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해 그제시의회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빨리 돈 받아라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일반 시민들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종합감사를 그제씨가 또 받습니다. 경남도에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이 일이 본격적으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종합감사를 받는데, 그 당시 2016년도 감사 당시에 경상남도가 그제씨에 231억 원의 초과이익이 생겼으니까 빨리 받아라고 했는데, 2019년도 시간이 3년 지나고 나서 거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개발 이익이 건 200억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제씨가 업체로부터 받을 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러다 보니 이제 그제시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제시가 돈을 받아야 될 걸 빨리 안 받아가지고 말이야. 2016년도에 감사 지적이 됐을 때는 그때 그제시 답변이 뭐냐, 아직 이 사업 자체가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완료되고 나면 정산해서 받겠습니다 였어요. 근데 2019년도
이 감사 지적된 당시에는 이미 사업이 종료가 됐거든요. 종료가 되고 나서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협약서에 의하면 업체와 그제시가 맺은 협약서에 의하면 사업 종료 시기를 언제 하고 그 뒤에 개발 이익의 정산 어떻게 하고 쭉 절차가 다 있는데 그걸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가 이 감사 지적이 되고 난 뒤에 왜 빨리 안 받아가지고 지금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이렇게 됐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결정적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작년 12월 달에 시행사 내부에 자기들끼리 지분과 관련해가지고 막 돈과 관련해서 이해관계 다툼이 생깁니다. 이 사건이 지금 부산지검 형사부에 배당이 되어 있어요.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내용은 뭐냐? 시행사가 요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비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배임 횡령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 시행사가 그제시에 제출한 자료, 이제 뭐 공사비 얼마 들었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2019년도 종합감사에 나온 자료에 하면, 이 업체가 하도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줄 돈이 없다고 했는데, 작년 12월 달에 업체 내부에 소송이 생기면서, 고발 사건이 생기면서 이 공사비가 엄청나게 부풀려졌다는 게 공식적으로 드러납니다. 자기들 내부의 관계자가 고발하면서 뭐 제출했던 검찰에 제출했던 자료들이겠죠. 각종 세금 계산서, 공사비가 실제로 얼마가 부풀려졌고 세금 계산서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펙트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제시에 전달하고 그제시에 전달한 걸 계기로 해서 지역 언론과 시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시의회에서 박윤국 시의원이 또다시 뭐 토지 보상비라든지 학교용지 분담비라든지 각종 그 공사비에서 가짜로 업이 된 거짓으로 부풀린 거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다 팩트가 맞아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부풀려졌다는 게 다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됐죠. 그래서 지난주 시의회에서 박영국 시의원이 이런 식으로 부풀려가지고 공사비가 업됐다고 해가지고 줄 돈이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빨리 그제시가 요건과 관련해서 재조사에 나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감사를 2016년도에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보면 개발이익 환수액 산정 절차, 개발이익이라는 거 쉽잖아요. 분양가 전체가 얼마, 거기에서 부지 매입비하고 개발이용 얼마, 이거 빼면 개발이익이 나오겠죠. 여기서 업체가 얘기한 대로 10% 넘는 거 빼버리면 10% 자기들 갖고 남는 거 그제시가 돌려받으면 되는 건데 이때 142억이라는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당시 도가 그제시에 초과분 142억 환수하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19년도에 두 번째 종합감사를 하면서 개발이익금이 33억 확 줍니다. 무려 200억 가까이 줍니다. 박영국 시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토지 매입비 43억, 학교용지 21억 뭐 이런 것들은 다 가짜로 밝혀졌어요. 근데 이런 자료는 그 시행사가 그제시에 제출한 자료고 그제시가 그 자료를 다시 도로 제출했는데 그제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토지 매입비라든지 학교용지 분담금 이런 건 그제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도에 감사 관련 서류를 올리는데 이런 거 검토 안 하고 그냥 막 올립니까? 아무튼 좀 답답합니다. 현재 그제시의 공식 답변은 병강용 시장님이 지난 6월 11일 날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면 재조사하겠다. 그리고 현재 시가 개발이익 환수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박영국 의원 주장이 개인 의견을 따름이고 법원이나 검찰 조사를 해서 뭔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나오면 그때 우리가 재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요건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제시하고 시행사하고 이 협약서 이 부분이에요. 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 이 재체결 협약서죠. 협약서를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CM 조항이 삭제됩니다. 전문 건설 관리 업체의 정산을 맡겨가지고 정확하게 동계산해가지고 받아내자. 이걸 당시 시장 권한 대행이었던 분이 삭제를 해버리고 사라져요. 그 삭제한 시점이 언제냐? 이 협약서 맺은 시점이 언제냐? 병강용 시장 취임하기 얼마 전입니다. 직전입니다. 상식적으로 보통 선거를 해가지고 시장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시장 결정되신 분이 와가지고 여러 행정 조치들을 취하기 때문에 권한 대행에 있는 분이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하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보통 안 하거든요. 왜? 그 다음 이제 곧 있으면 시장이 와가지고 시장이 다 할 건데. 근데 이분이 가기 전에 시험조항을 삭제해버리고 도로 개설도 2020년 말까지로 연장해주는 걸로 협약서를 써버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 언론에서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묵묵부답 입도 안 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명백하게 협약서 상에 지금 절차가 딱딱 나와 있어요.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해가지고 수익 산정 방법이라든지 미분양금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쭉쭉쭉 내용들이 있는데 그제시가 재조사라는 요구에 계속 떠물들어요.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은 그제시가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시민 세금을 받아내는 문제인데 그제시가 내 돈이어도 이렇게 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는 사용 승인과 관련해 좀 석연치 않아요. 입주 6개월 전까지 진입도로 개설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완료가 안 되니까 이제 입주 예정자들이 분노가 폭발했죠. 시에 가서 데모합니다. 그리고 입주민들과 시연들하고 같이 변시장을 만나죠. 소음 대책 등 이런 거 정리되기 전에 준공허가 내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변시장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소음 측정을 새로 해가지고 재측정해가지고 적합하면 준공허가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 다음날 재측정 안 하고 바로 사용승인 허가에 서명해 줄거립니다.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런 여타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시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죠. 지역의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죠. 그제시가 시민 세금을 환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재조사에 응해야 하는 게 맞다 봅니다. 그리고 그제시의회도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든 아니면 그제시의회가 나서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든 이 문제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길 게 아니고 뭔가 분명하게 답을 내야 된다 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악의 경우 그제시나 그제시의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지만 또다시 다른 여러 건들처럼 미적거리는 어떤 일련의 모습들이 드러나면 지금 법상 공공기관의 직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서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이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도 적극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그제시나 그제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오늘의 우치대가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